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삼성전자가 실적 잠정치 전후로해서 오늘까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따라 시장도 같은 흐름 오늘 이어가면서 3일 연속 내리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내리나라는 단어가 조금 맞지 않을 정도로 시장 굉장히 미약한 조정만을 보였습니다. 외인고한이 옵션 만기 며칠 앞두고 외국인들 선물을 급격하게 많이 매수해주면서 그것도 2시 구간 넘어서요. 프로그램의 매수세를 이끌어왔었는데 이 같은 수혜가 고스란히 삼성전자로 유입된 덕분입니다. 외국인들은 왜 선물을 급작스레 많이 샀을까요? 한간에서는 오늘 주문 실수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얼마나 낙폭을 줄였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왔는지가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탄력이 좋았다는데 코스닥 그리고 환율종가까지 먼저 챙기고 돌아옵니다. 네, 1월 7일 마감작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경계감에 좀 상승 랠리가 다소 주춤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2012선에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내 하락 반전하면서 하락세, 잠깐 빨간불을 보였지만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오늘 마감장은 0.68포인트 하락한 2011.26입니다. 외국인이 매도 보였고 또 기관도 이와 동반 매도 모였죠. 외국인은 498억 원, 500억 가까이 매도했고요. 기관은 5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507선에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닥은 이렇게 되면 이틀째 상승 이어갑니다. 오늘 마감 종가는 3.88포인트 상승한 508.7입니다. 기관이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순매수 보였습니다. 기관은 187억 원, 외국인은 장 막판에 사들였네요. 2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른 1원 60전 내린 1,06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마감 종가는 10전 오른 6,063원 70전인데요. 미국 고용지표 호조의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내려서 장중에 1,060원 선도 위협하긴 했지만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1,063원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원화 강세 속도에 대한 또 우려와 또 자본 유입출에 대한 감시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환율은 당분간 1,060원 선 레벨대를 지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0.3% 조정받으면서 152만 원. 오늘 완성차 업종이 좋았네요. 현대차와 또 기아차 각각 1.2%, 0.7% 올랐습니다. 포스코도 0.5% 상승하면서 36만 9천 원. 모비스도 1% 가까이 오름세네요. 26만 3,500원입니다. 반면 LG화학은 1.6% 조정받으면서 32만 5,500원입니다. 네, 한국전력이 1.4% 하락하면서 3만 원, 다시 3850원입니다. 삼성생명도 0.3% 조정받았고 현대중공업은 0.8% 내렸습니다. 24만 1,500원. SK하이닉스가 1.7% 하락하면서 25,900원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1% 가까이 빠졌네요. 26,050원. 오늘 SK브로드밴드가 4% 급등했습니다. 4,945원. 다음도 4% 가까이 오르면서 10만 3,700원입니다. 파라다이스는 1.7% 조정받았고요. 네, CJENM이 10% 급등했습니다. 3만 900원이고요. 포스코 ICT가 3.3% 강세 나타내면서 8,290원입니다. 반면 GS 홈쇼핑은 1.7% 조정받았고요. 또 SM은 3.4% 오르면서 4만 6천원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는요. 먼저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가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정 장세 이어갔습니다. 0.3% 조정했고요. 받았고요. CS 2013을 앞두고 IT 업종이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죠. 오늘 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1.7%, 삼성 SDI가 2.2% 하락했습니다. 삼성전기는 1.5% 상승하면서 10만 500원, LG이노텍은 1% 하락했네요. 네, 전거래일 급락했던 자동차 업종이 오늘 장에서는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2%, 0.7% 오르면서 20만 8,500원, 기아차는 5만 4천원이었습니다. 부품주도 대체적으로 선전했는데요. 현대모비스와 만도가 각각 0.9%, 0.4% 상승했습니다. 현대유아가 2.8%, 3% 가까이 상승하면서 16만 5천원입니다. 네,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통신주가 오늘 장에선 동반 상승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기변 혜택이 커지고 보조금은 잠잠해진다는 소식인데요. KT는 0.8%, LG유플러스는 1.8% 올랐습니다. SK텔레콤도 2.6% 상승했는데요. 4분기 실적이 2010년 4분기 이후에 이익 증가가 예상되면서 오늘 장에서 통신주가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백신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중앙백신과 또 제일바이오는 1.9%, 3.7% 올랐고요. 셀바이오텍은 7% 급등했네요. 이글백과 녹십자도 각각 1%에서 4%대 상승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네오이즈 3인방이 투수의 주로 특징받았죠. 오늘 지난 27일 윤상규 네오이즈 게임즈 대표이사가 인수위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면서 이런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1.6% 상승세 보였고요. 네오이즈는 2.57% 올랐습니다. 네오이즈 인터넷은 0.88%,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다음입니다. 다음이 6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이 올해 검색 광고 단가 상승 및 하반기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으로 오늘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14% 가까이 올랐는데요.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 성장률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은 103,700원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이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이틀째 상한가 친 거고요. 6일째 상승세 이어갑니다. 2,15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2천 밑에서 끝났나 했는데 의외 외국인들의 급작스런 매수, 선물 쪽에서 일어났죠. 오늘 종가 기준 7,430계약을 사들인 외국인입니다. 예, 주문 실수 얘기가 있었지만 글쎄요, 끝까지 많이 산 걸 보면 그 소문도 그렇게 맞는 건 같지 않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 이제 막 시작되는데 주간 증시 전망을 오늘은 현대증권 오성진 리서치 센터장님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외로 외국인들 선물 사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도 코스피도 조금 덜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네. 이번 한 주 변수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중요한 건 내일 삼성전자 예비 실적 발표죠. 예. 네, 향후 증시의 큰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 보고 있고요. 10일 날 ECB가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11일 날 우리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될 건데요. 한국은행이 2013년 경제 전망에 대한 뷰까지 함께 넣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가장 중요한 이번 주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삼성전자와 또 금통위 등 변수 짚어보기 이전에 큰 그림에서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재정절벽 어쨌든 부분적으로나마 그 타협안에 대한 타결이 조금은 이루어지면서 우려가 좀 줄어든 미국이긴 한데 이제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협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QE 연내 종료설까지 있어서 미국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중국은 기대하는 그런 성장에 대한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미국과 중국 변수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미국은 너무 그렇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재정별 협상이 진행됐다는 것은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읽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Q3 이제 유동성 공급 정책이 종결이 된다는 의미는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회복된다는 그런 청신호에 대한 결과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려되기보다는 결국 2013년에 글로벌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핵심 축이 미국 경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또 경기를 살리는데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풀면서 경기 불량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경계보다는 기대를 갖고 이제 미국 증시는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는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 요인은 결국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 춘절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은 봐도 되겠지만 길게 봤을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제 중립 변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새로운 정부가 해결해야 될 것이 소득 양극화 문제, 공급 과잉의 문제, 또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공격적으로 나서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내일 가장 중요하다 하셨던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한 8조 6, 7천억 정도에 형성되는 걸로 아는데 만약 이것이 9조를 찍으면 소위 삼성전자 주가가 200만 원도 문제없다 이런 리포트가 또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일단 충족은 시켜주겠죠? 일단 뭐 기대에 충족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예. 이제 4분기 얘기거든요. 네. 결국 이제 시장의 관심은 벌써 1분기와 2분기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결과치이기 때문에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결국 실적 발표될 때 팔자라는 이런 매도 심리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확정 실적이 나오는 1월 말에 가서야 본격적인 삼성전자의 방향은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1월 말이 되면 1월 달에 대한 핸드폰 판매, 스마트폰 판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본격적인 그 랠리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 고점의 매도 신호로 일단 인식하는 쪽들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4분기 어닝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1, 4분기의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기업들의 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일단 내일 실적 잠정치 어느 정도 예상 수치로 나오면 아마 팔자세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내다보셨네요. 자,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장 끝난 걸 보고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옵션 만기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외국인들 속내는 무엇인지 충분히 환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배당 메리트도 이미 쏙 빠져버린 상황에서 이번에 충분히 물량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늘 또 선물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예. 일단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보면 상당히 사상 최고치입니다. 12.9조, 한 13조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청산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역설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순매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컨텐고 영역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거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이 사실 이머징이나 또 한국 쪽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보면 일단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매물 폭탄이 나올 때 저점 매수하자는 그런 저점 매수 심리도 오히려 좀 강하게 작동하지 않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크게 떨어지니까 이제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났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런 옵션 만기는 일회성 이벤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프로그램 순매수를 끌고 갈 정도로 여전히 시장의 기조는 좋다라는 이러한 의미는 담고 있고요. 언제든지 환인 차익이라든가 배당에 대한 청산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조정은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점 매수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그런 글로벌 펀드 큰 자금들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수익을 확정 짓고자 하는 그런 세력도 있겠지만 또 받아줄 그런 물량들도 글로벌리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는 옵션 만기 전망에 이어서 환율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엔달러가 보니까 88엔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 얘기대로 90엔대까지 가려나 우리 원달러는 1060원대가 아래쪽으로 뚫리려나 걱정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통위도 이번 주 대기하고 있어서 뭐 수출주 살리기 위해서 금통위에서 조금 금리 인하 카드 얘기도 채권 쪽에서는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금리 인하는 좀 동결 쪽에 좀 맞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이번 올해부터 바뀐 거는 뭐냐면 기준금리 발표하면서 경제 전망 기대치를 좀 같이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망이 오히려 하향 조정된다면 금리 인하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시장 또 4분기 여건을 봤을 경우에 경제 전망을 낮출 정도로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환율을 잡으려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어불성설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환하고 이제 금리 정책은 달리 가야 되는 거고요. 환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또 수입업체라든가 또 국가 경쟁력 봤을 경우에는 또 긍정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작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들이 선진국들이 돈을 풀기 때문에요. 워낙 강세 압력은 좀 높은 상황이고 엔화는 좀 더 약세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출주 중에서 이제 자동차 쪽이 일부 환율에 대한 피해 쪽에서 좀 작동하지 않겠느냐. 증시 전체로 영향받기보다는 업종별 영향으로 좀 가려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관심주는 어느 쪽에 저희가 두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조금 챙길 수 있는지 빠르게 어느덧 보니까 11월 달 중순부터 빠르게 치고 왔던 소재 산업재가 연속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박스권 안으로 조금 회귀해서 안타깝기도 한데 IT주는 조정식 매수 얘기들이 많은데 소재 산업재는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 해나가면 좋을지 조금 구체적인 전략 부탁드릴게요. 수제 산업재는 중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과 같이 연결돼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낙폭 과대주의 선별적 반등의 의미 이상을 부여하기는 힘들다. 올해 큰 그림으로 봤을 경우에 일단 소재 산업재가 끌고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어닝 전망으로 넘어가 보면 기대치만큼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12월 달 들어온 자금 성격이 ETF의 자금이고요. ETF는 시장을 먹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이자 지수를 먹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별 고르게 사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매도가 났던 또 기관 물량이 없는 쪽에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종목별 압축
현상을 가져간다 보면 중국 소비주가 선별적 반등세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중국의 소비 또 춘절 소비까지 연결해서 보면 또 환율 원화 강세까지 연결해서 보면 우리 중국 소비주들이 그나마 좀 시장의 주도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룹주 중으로서는 또 LG그룹주는 좀 주목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과도하게 삼성그룹주에 비해서 과도하게 좀 소외를 받아온 상황인데 올해부터는 또 점진적인 반등도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계에 부딪힌 소재 산업주 쪽보다는 중국 소비주 그리고 LG그룹주 주목하자라는 이번 주 팁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증시 전망 현대증권 오성진 리서치 센터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깊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분석 들어볼게요.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1부에서부터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선물 쪽에요. 일단 뭐 외국인들의 선물세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렇지만 이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기대하는 그런 그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먼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프로그램 매수가 한 1,100억 정도 들어와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차익과 비차익에서 한 65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시장과 관련이 되어서 특히 비차익 같은 경우에는 선물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7,000개약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익과 비차익 매수나 매도가 어떤 방향성 있는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별 흐름들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차익과 비차익을 합한 프로그램 매수의 부분이 지난 12월 때보다는 좀 많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좀 프로그램 매수 부분에 대해서 청산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 이제 외국인의 어떤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 매수 부분은 반대적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업종들을 보면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업종으로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서 상당히 좀 많이 판 부분이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 운송장비 업종에서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거든요. 이 두 가지 섹터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포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물의 매도와 그리고 전기전자 운송장비의 매도는 같은 방향으로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의 가능성보다는 일단 박스권 장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종목 위주로는 일정 부분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좀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선물에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 지금 현 시간으로는 9,000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은 거래소 물량에서 400억 정도의 순매도가 잡혀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매도를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 핵심적인 부분은요, 이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약 544억 정도를 사고요. 선물에서 2,400계약 정도를 팔았는데 이 544억을 샀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한 4천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수와 관련된 시장과 관련된 쪽으로는 4천억 정도를 매수한 걸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종목적으로 나눈다면 한 3,5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온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선물에서는 굉장히 많은 매수를 보였지만 이런 지난 이틀 동안에 선물에서 많은 매도 부분과 그리고 현물을 좀 팔아나가는 흐름들 프로그램까지 계산해 본다면 오늘도 한 1,000억 정도 판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은 중립적인 상황에 놓아두고 박스권 상태에서 놓아두고 종목별로는 확실히 이익 실현해 나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순매도 기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투신권도 동반적 매도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요. 일단 1월 장세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그리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1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시장은 박스권에 머물게 해두면서 확실히 종목의 수익을 챙겨나가고 있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무섭습니다. 그런 외국인들도 오늘 마지막에 기관이 먼저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던 코스닥에 쌍끌이 매수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조금 빛났던 종목 CJ E&M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거래 타워를 세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지난주 금요일의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쌍끌이 매수를 해 주었거든요. 지금 대형주와 그리고 코스닥의 이격 자체가 지금 거의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수준에 지금 와 있었습니다. 12월 달 기준에서요. 그래서 이런 이격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 즉 저평가된 코스닥 쪽으로의 어떤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분, 따라서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적절한 1월 달이 마주치면서 일단 1월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코스닥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그 거래소 하락, 약보합선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계속적인 플러스가 나타나는 부분은요, 1월달 어느 정도 계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의 어떤 흐름들은 어떤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리바인드 코스닥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좀 중반 7, 8월 달에 굉장히 크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까지 상승 추세를 그렸던 종목들은 그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제 이끌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선 그 CJ E&M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해서 그간에 좀 게임 사업부 자체가 좀 좋지 못한 실적들이 나왔었는데요. 최근 뭐 영화에도 흥행이 일어났고요. 게임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오늘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CJ E&M뿐만이 아니라 오늘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역시 코스닥의 가장 코스닥다운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추세대를 강하게 갭으로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요, 뭐 2, 3일 정도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주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SK 브로드밴드가 오늘 한 4.2%대 좀 강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자회사 브로드밴드 미디어 합병이 되면서 일단 인터넷 TV 사업을 일원화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효율성이 굉장히 좀 확보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시장의 주도권을 충분히 이제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금 작년에 스마트 기기들의 어떤 단말 기기들의 해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즉 서비스 업종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후에 또 컨텐츠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인 상승세 충분히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마지막 특징주로 동아제약을 꼽아봤는데요.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4분기 실적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최근 지금 1월 달부터 11만 원대에서 지금 강한 상승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제약업 자체의 어떤 특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면은 틀림이 없겠지만은요, 중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돌아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접근 지금 가격에서 접근보다는요 한 11만 한 7, 8천 원 정도까지 중기적인 어떤 강세를 보면 그 정도 가격이라면 한번 접근을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수익률, 중장기 수익률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선 수급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일정 보신 대로 이번 주 후반에 옵션 만기와 금통이 예정이 돼 있고요. 미국 쪽은 지표가 좀 한산한 가운데 중국 쪽에 좀 볼만한 지표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내일장 이길 수 있는 방법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아주 쉽게 전달을 먼저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홍중 과장님 그리고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님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자, 이따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우리 정종국 대리님 얘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내일장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신 내용을 화면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내일 주식 사도 좋을지요? 오늘 종가는 2014년 정도에서 그럭저럭 잘 마감을 했는데요. 종목 선정 기준이 특별히 있으신지 여쭤보았고 어떤 종목을 딱 한 종목만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세 질문에 두 분의 답을 보면요. 먼저 최홍중 과장님, 종목의 차별적 분할 매수 접근이 필요한 때다. 그리고 정종국 대리님은 최대한 보수적 관점으로 주식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최홍중 과장님보다 약간 더 보수적인 톤 보여주셨고 최홍중 과장님은 종목 고를 때 낙폭과대주 잘 봐야 되는데 그중에 삼성전기를 정종국 대리님께서는 중국 관련주와 연기금이 사는 종목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CJ 오쇼핑을 내일장 사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자, 먼저 우리 최홍중 과장님 얘기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살까요 하니까 차별적 매수 접근. 예, 지금 사실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사실상 이제 시장을 이제 올라왔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마시고 종목별로 좀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상으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 조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거의 23에서 24%,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거의 한 4분의 1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은 한 1800 이하의 흐름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외에 다른 종목들 많이 빠지는 업종들 위로 좀 접근하실 관점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연말부터 가장 불안정성했던 부분이 이제 재정 결벽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물론 이제 3월까지 시한부 해결책이긴 하지만은 네. 결국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예전에 QE1에서 QE2 실시했을 때도 한시적으로 되고 나서 연장 처리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에서 그렇게 좀 처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뱅가드 관련 자금들이 얼마만큼 매도가 나올 것이냐 그런 네.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좀 상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관련 이제 외국인 펀드로 이제 자금들이 계속 17주째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주도 한 46억 정도 들어와서 거의 지금 한 500억 달러 정도 육박한 상황인데 이제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들어온 자금 중에 또 아시아 주식형 펀드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시장으로는 많이 자금이 들어왔지만 한국 시장으로는 상대적으로 집행 부분이 작았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들어온 주식형 펀드 자금 포지션 중에도 지금 현재 주식형 펀드로 실질적으로 주식이 집행된 부분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뱅가드 물량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종목별로 이제 차별적으로 접근한 부분들 너무 오른 접동 같은 차익 시험 물량이 나올 수 있지만은 많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가치라든지 수급을 감안해서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종목 흐름을 보게 되시면 또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이제 이번 주는 또 이제 CE라고 해서 네. 가전 박람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IT 관련 이슈들 그리고 중국 관련 업종들도 보시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은 좀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네. 그런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들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예전에 중국 관련 전통 관련주였던 이제 뭐 소비 관련주들로 많이 치우쳤다가 철강이라든지 화학 관련주들 되고 있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일부 실험 물량이 나오긴 하지만 그 종목들 안에서도 순환매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지금은 이제 이번 주랑 이번 주 말까지는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 일부 갖고 가시고 일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여전히 불만을 매수 접근은 좀 유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 연기금 매수 여러 조금 지금 부족하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연기금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5% 정도를 법규상으로 봤을 때도 5% 정도를 초과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지금 현재 기관 물량이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투신권을 제외하고 나면은 오히려 매수 포지션이 더 많다는 점 감안했을 기관도, 때 예. 그런 이제 투신권 물량들이 향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남아 있겠지만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IT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삼성전자는 많이 약했지만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경우 정도 매수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 관련 부품 업체들도 보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중에서도 일부 뭐 나노스라든지 이런 관련 업종들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주춤하지만 많이 빠져있는 업종들은 또 바짝한 흐름들이 발생하거든요. 코스닥 업종 내에서 1월 효과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코스닥 내에서도 업종 간의 차별화 관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어느 정도 코스닥이 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네. 코스피 가운데서도 대형주 중에서도 많이 빠져서 올라간 업종들은 접근해 보셔도 지금까지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차별화되는 시장 어떻게 이제 차별적으로 그럼 잘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우리 최영종 과장님만의 그럼 최근의 종목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함께해 주셔서 더 기대가 되는 우리 정조국이 아니시네요. 정종국 대리님. 최대한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뭐 뱅가드 네, 저는 이슈. 뱅가드 이슈를 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뱅가드가 잘 아시다시피 벤치마크 지수 변경으로 약 9조 원의 매물 폭탄이 좀 대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뱅가드가 작년 10월 초 벤치마크 지수를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FTS 이머징 지수로 변경하면서 이게 변경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변경이 돼서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변경이 됐는데 MSCI 지수에서는 한국이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FTSE 지수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벤치마크 변경으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고 이 과정에서 약 10조 원의 자금 유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25주간 약 4천억 상당의 매도가 나올 수 있고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우리나라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뱅가드뿐만 아니라 원화 강세, 원화 약세라는 그 환율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첫 번째 원화 강세로 인한 외국인들의 환차익이라고 제가 좀 제목을 좀 달았는데요. 네. 이건 제가 나름대로 소설을 쓴 거예요. 뱅가드 벤치마크 지수 변경은 사실이지만 원화 강세로 인한 외국인들 환차익은 제가 나름대로 소설을 썼는데 네. 일단 외국인은 최근 한 달 사이 약 3조 4천억 정도 순매수했고 네. 올해 들어서만 해서도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피가 11월 말 외국인이 순매수 들어오면서부터 거의 2,000포인트까지 단숨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뭐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뭐 조금 떨어졌지만 150만 예상에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분명 개인이나 기관들이 외국인을 따라가서 수익을 취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그 지수 상승분만큼의 수익을 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개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식 보유 물량 그 평가 이익에 대해서만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환차익이라는 플러스 알파 수익이 분명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분명 외국인들은 외국인 그 수익에 대한 그 매도 물량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게 조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물량을 과연 연기금이라든가 기관들이 과연 받아줄 수 있느냐. 받아준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요. 1900선까지는 좀 지수를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환율까지 그쪽 우리 원화가 강세를 띠는 부분에서까지 수익을, 그러니까 남들보다 배가 더 많이 부른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금 다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 뱅가드도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그럼 두 분의 간단하게 이 부분 좀 짚어보고 싶은데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얼마나 조금 파장을 줄까? 뭐 IT에서 조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분위기겠느냐? 아니면 뭐 또 다시 시장 어떤 전체를 조금 흔들 만한 이슈가 될 수 있겠느냐? 최영준 과장님부터 그 의견 잠깐 주시죠. 지금 보통 이제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은 보통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단기적으로 뉴스에 팔자. 예. 하락을 구으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포지션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빠지는 폭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요인들을 보시면 삼성전자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락할 수 있는 부분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일정 구간 1월달 같은 경우는 코스닥 관련 업종들이 간동하는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 가지 않겠느냐. 장중에 물론 며칠 동안 빠졌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크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유 갖고 계신 분들은 중간에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시면 갖고 가시되 일정 부분 좀 수익 실현 하시면서 약간 하락을 했을 때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그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없으시면 그냥 뭐 쭉 들고 가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약간 빠질 수도 있는데 아주 쬐끔일 수도 있고 그때 팔았다 그래도 다시 사면 단가가 더 내려가니까 수익이 극대화될 수도 있겠다 팁을 주셨습니다. 우리 정종국 대리님의 그 의견 어떤지? 저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일단은 차익성 물량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난 3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그 당일에는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그렇죠. 뭐 향후에는 그렇지만 뭐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삼성전자 본래의 그 가격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연의 삼성전자 주가 지금 152만 원 이 정도 선에서는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내일은 좀 출렁일 수 있지만 향후 삼성전자 주가의 미래는 밝다 얘기 들어보았습니다. 자, 종목 선정 기준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자, 시간이 벌써 35분이나 됐군요. 우리 최영종 과장님의 기준부터 아까 차별적인 접근을 강조해 주셨으니까 예. 어떻게 그 차별화의 기준을 활용할지.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단순히 낙폭과대주 접근하는 것보다는 뭐 업종 간에 좀 실적 위주로 접근하라 맞아요. 말씀드렸는데요. 예. 지금은 좀 낙폭과대주 위주로도 조금 종목을 확대해서 접근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적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되 실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폭과대했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을 구분해서 갖고 가시라 이렇게 여쭤보죠. 앞서서 예. 사실상 오성진 센터장님께서는 소재 산업재 실적도 안 되면서 이만큼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으면 이제 올 만큼 온 거다. 예. 한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같은 의견상이고 트레이딩해서 더 지금 수익 날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이쪽에? 지금 단계에서 올라왔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현해서 나와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실적이 향후 나올 수 있는 부분, 실적이 당장 안 나오더라도 향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좀 더 갖고 가겠지만 그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단순히 낙폭과대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하면 저 1분기 예. 실적도 안 되면서 그건 실현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어느 주식이든지 고점에 정확히 다 팔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수익이 나셨다고 하면 실현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낙폭과대주 접근은 모든 이제 빠진 업종 기준을 위해서 그냥 모든 낙폭과대를 다 접근하는 측면들이 아니고요. 네. 이제 낙폭과대주에 제가 관심을 추가적으로 가졌던 이유들은 전통적인 중국 주들이 움직이면서 관련 업종들이 이제 철강주, 화학주를 비롯해서 그 관련 서브 업종 위주로 이렇게 계속 파급이 효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낙폭과대주로 접근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지금 기업 실적 부분에서 보더라도 지금 2008년도 이후에 주가 흐름이라든지 향후 기업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1년 가까이 기업 이익이 계속 하향 조정됐던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이제 작년 1, 4분기 이후에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다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됐던 측면들 그런 부분이라 반영돼서 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들을 위해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매출이 발생하면서 영업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큰 업종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 하시면서 중장기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좀 구분해서 갖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종국 대리님의 종목 선정 기준 궁금한데 아까 이제 수급 또 외국인들의 어떤 환차의 그런 욕구가 강해진 시점, 잘하면 시장은 1900도 내려갈 수 있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종목을 고른다면 기준은? 일단 저는 글로벌 대약제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중국은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일단 중국의 내수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최근 중국의 가장 큰 문제 골칫덩어리가 빈부격차 해소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빈부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내수 부양을 먼저 해야 되고 또 그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소비 욕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돈을 벌면 이제 월급이 올라가면 화장을 하게 되고 옷을 사게 되고 신발을 사게 되고 소비에 대한 욕구가 점점 네. 발생되는데 중국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랑 별반 다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나타났는데 최영종 과장님이랑 뭔가 통하시네요, 두 분. 네,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게 연기금이 좀 매수하는 종목들은 좀 장기적 접근으로 바라봐서 좀 단기간에 물리더라도 단기간에 좀 손실이 나더라도 장기적 접근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매물이 좀 제가 매물 좀 부담이 좀 있다고 했는데 네. 매물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그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건 결국 연기금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이 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좀 체크해가지고 좀 매수 포인트로 잡으신다면 그래도 좀 이 어려운 장에서 조금 수익이 조금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잠깐 하나 이제 확실히 해두고 싶은 부분은 혹시 그런 외국인의 매물도 받아줄 수 있는 연기금이 중국 그 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그 교집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제가 지금 추천해 주는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네. 동방 CJ라는 그 자회사에서 중국으로 매출이 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CJ 오쇼핑 수급을 좀 보면 연기금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CJ 오쇼핑을 결국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저는 좀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편이라서 좀 매수는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 어떤 거냐고 했을 때는 중국 관련주 그리고 연기금이 좀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 중에 CJ 오쇼핑을 추천했습니다. 일단 2012년 4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예상 실적이지만 총 매출액이 7,539억. 전년 대비 한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오고 영업이익 또한 394억, 2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추운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 영향으로 마진율이 높은 패션 부분의 고성장세 및 영업이익의 기여도가 높은 PB 상품 비중이 재작년 4분기 20%에서 작년 4분기 25%로 확대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다른 업체, GS 홈쇼핑이라든가 현대 홈쇼핑에 비해서 해외 사업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방 CJ를 제외한 나머지 남방 CJ라든가 천친 CJ 이런 쪽들은 좀 적자가 나고 있지만 동방 예. CJ에서 워낙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살린다 보면은 다른 곳에서도 좀 흑자가 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모바일 쇼핑 판매가 좀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모바일 쇼핑 판매액은 11년 150억에서 12년 600억 그리고 올해에는 1,5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시기라면 2배도 뛰겠어요. 네, 또. 근데 네. 중요한 건 모바일 쇼핑이 그 CJ 오쇼핑의 주력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CJ 오쇼핑이 모바일 쇼핑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영향은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네, 그래도 예. 도움이.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요즘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들이 CJ 오쇼핑까지 결합이 된다 그러면 CJ 오쇼핑은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홈쇼핑을 모바일을 통해서 한다기보다 아직은 게임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긴 한데 자, CJ 오쇼핑 차트 보면서 가격 설명 들어보죠. 네, 일단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7만 3천 원, 29만 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구간에 있는데요. 제가 좀 5이평선하고 22평선이 좀 맞물려 있는 구간에서 여기서 좀 수급이 조금만 들어오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 전고점인 29만 원,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봐지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최대한 짧게 잡아가지고요. 60일선인 지금 28,000원 정도, 이 정도 26,000원 정도 죄송합니다. 26,000원 정도에서 손절 라인을 26만 원. 네, 26만 정도 네. 손절 라인을 정하신다 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J 오쇼핑 뭘 살까 우리 정종국 대리님의 결국 답이었군요. 이어서 최홍준 과장님의 뭘 살까요? 답 역시 한 종목일 텐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낙폭과대 됐지만 향후 실적의 어떤 매출이라도 잡힐 희망이 있는 종목이라면 사도 좋다. 예,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이 이거 삼성전기 최근에 환율 때문에 조금 네, 타격 환율 때문에 타격이나 그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제가 네. 일단 환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월달, 11월 이제 작년 10월달, 11월달 흐름도 보게 되시면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매도란 세력이 유럽계 자금이 아니었고 미국계 세력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세력 팔았다가 다시 샀던 흐름들이고 지금도 파는 부분들은 지금은 원달러 환율보다는 오히려 원엔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지금 어느 정도 일본 같은 원엔 환율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도 약간 이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 영향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전같이 지금 환율이 떨어진 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10월달, 11월만큼 그만큼의 폭은 아니라고 보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크지 않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삼성전자 이제 스마트폰 실적 개선에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대표적인 수혜 업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관련 부품들의 이제 원가 비중을 갔을 때 전체 이제
휴대폰을 감안했을 때 전체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매출의 한 55% 그리고 영업이익이 60%가 모바일 부품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흐름 보게 되시면 최근 이제 IT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하향 조정돼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컸고요. 네. 그런 부분이 반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향 조정폭이 크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히려 11만 원 선에서 안 빠지고 오히려 유지했어야 할 주식입니다. 그 주식이 그런 하향 조정 때문에 빠졌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삼성테크인 같이 구조조정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발생한 부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매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매매 동향 잠깐 보시겠습니다. 매매 동향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연기금 매매 패턴에 제가 일정 부분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 이제 사고 파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요. 한 2, 3일 정도 사고 나서 한 2, 3일 정도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사는 흐름들. 지금 집중해서 매도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면서 단가를 낮춰가면서 결국은 본인들이 거둬가는 그런 형태를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때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만 외국인들은 아랑곳하지 샀네요. 않고 계속 물량 모아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치우친 부분에서 다른 삼성 관련주들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월 8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가전 제품 박람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LG전자가 더 이제 삼성전기보다는 더 이제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네. 지금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UHD TV 시장 시 관련 부품들이 자동 부품도 있고 수동 부품도 있는데 이제 삼성전기가 많이 갖고 있는 제품 중에 MLCC라고 해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있습니다. 그 부품들이 향후 장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기 지금 시점에서는 뭐 내일 시초가에도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11만 원 선. 제가 손절가는 한 9만 한 2,000원, 3,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손절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하시고 예. 갖고 가시라는 얘기니까 11만 원 이상은 보지 말죠. 맨날 거기에서 부닥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11만 원 선 아마 짧게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후반 선 오면은 한 차례 실현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내일 사보자 같이 의견 들어보았고요. 삼성테크인이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는데 사실 뭐 2주 정도 됐어요. 어떻게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못 빼가지고 그죠? 네, 2주 정도 돼서 좀 빠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이제 유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 한 6만 원, 2, 3천 원대 못 파신 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홀딩 관점에서 갖고 가시고요. 결국은 구조조정 마무리되면 결국 턴할 수 있는 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홀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테크인도 팔지 말라는 A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두 분이 얘기해 주셨던 오늘 모든 내용,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의견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우리 정종국 대리님 그리고 최영준 과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